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할 때 거의 한 70%?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과거 같았으면은요 거의 한 90%가 화면 디스플레이, 한 5% 이내가 종이, 그죠? 프린팅한 거. 그 외에 소리, 옛날 초창기에도 컴퓨터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아주 한 작은 비중, 한 5%. 실제 계산에 의한 정확한 통계나 계산에 의한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냥 느낌상, 그죠? 화면 출력이 한 90이라면은 종이 출력 5%, 그 다음에 컴퓨터 스피커 한 5%, 그 정도 비율로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으로 받아서 소통하고,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요즘이 아니죠. 요즘이 무슨 웬 말이야. 90년대 후반기쯤부터 벌써 멀티미디어라는 것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2000년도 이후부터는 컴퓨터 구입하면은 사운드 카드에 이런 건 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의 출력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게임이나 동영상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은 아직도 절대적으로 화면 디스플레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죠.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화면 디스플레이 말고 소리라 그래가지고 게임 같은 화려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요즘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자와 소통하는데 그다지 잘 사용하는 것을 못 본 그런 소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사용할 API 함수는 beep라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한국말에는 보면 삑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산기나 아니면 이제 계산대 점원이 사용하는 포스 기계 같은 경우에 바코드 찍으면 삑 소리 나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 삑 소리에 해당하는 의성어가 비프거든요. 비프, 비프, 비프. 그래서 이제 비프라고 하는데, 비프라고 하는 API 함수가 있습니다. 화면 디스플레이 말고요, 이런 비프를 이용해 가지고도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비프를 많이 활용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개발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뭔가 디버깅을 하고 싶을 때,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은 보통은 디버깅 할 때 메시지 박스 같은 거, 윈32에서는요 메시지 박스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어디까지 실행됐습니다 이런 거를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단절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단절이 돼도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실행됐구나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되는데, 윈32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지 드리븐 방식이잖아요. 윈도우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게 호출될지 사용자가 쉽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마우스나 키보드 움직였을 때 이거는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메시지니까 당연히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메시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떤 메시지가 날라와서 이 함수가 불려질지 모르는데 그 윈도우 프로시저 중간 어디에다가 메시지 박스를 넣었다, 그럼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는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 메시지 박스는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단절되지 않도록 메시지 박스 안에서 자체적으로
메시지 펌프를 계속 돌려주는 일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예를 들어서 WM 캐릭터 메시지를 처리하는 도중에 메시지 박스를 띄웠다고 칩시다. 지금 누른 키코드가 뭔지 찍어주는 메시지 박스를 띄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사용자가 A를 눌렀어요. 그럼 메시지 박스 A가 뜨겠죠? 메시지 박스를 안 닫아요. 그러면은 윈도우 프로시저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 다음 메시지는 못 받고 그냥 큐에 쌓아놓고 대기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메시지를 발생시켜 보면요, 메시지가 처리가 돼요. 제가 키를 예로 든 게 조금 잘못되긴 했네요. 메시지 박스가 일단 뜨면은 포커스가 메시지 박스에 있으니까 또 윈도우에다가 WM 캐릭터 메시지를 발생시키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뭐 어떤 수를 써서라도 WM 캐릭터를 또 발생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메시지 박스가 또 떠요. 이거 안 닫았는데 앞에 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먼저 떠있는 메시지 박스가 그 메인 윈도우에 메시지 펌프를 계속 돌려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뭔가 디버깅 할 때 사용자가 예상한 거랑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프를 씁니다. 실행 흐름을 지나치는 순간에 즉시 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더라고요. 자, 썰이 길어져 가지고 말하는 사이에 지금 이제 윈메인이랑 윈도우 프로시저 거의 다 구현을 했는데요. 이 비프를 디버깅용으로만 쓰고 끝나면은 오늘 예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 거냐? 간단한 피아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키보드에서 글쇠를 누를 때마다 이거를 피아노 건반 삼아 가지고 적당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을 내는 거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색을 만들려면 이제 주파수를 알아야 되는데 440Hz라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아노 조율사들이 들고 다니는 소리굽쇠의 주파수예요. 왜냐하면은 국제 표준으로 피아노 건반에서 가온다 밑에 있는 라, 가온다가 도라고 한다면 도, 시, 라에 해당하는 그 라음이 국제 표준으로 이것을 440Hz다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서 나머지 주파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요. 자, 한 옥타브 차이가 나면은 주파수는 2배 차이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한 옥타브 사이에는 이제 반음이 12반음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2간격으로 나누는데 이거를 등 간격으로 나눈 거죠. 자, 근데 등 간격이라고 하는 게 선형 간격이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수학이 등장합니다. 의아하거나 놀라셨죠? 음악이랑 수학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2등분 하면은 이제 한이 아니죠. 이제 반음이죠. 반음 12개니까. 반음 간격인 그 음악은 주파수 차이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자, 그게 지금 어떤 수인지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자, 이 X를 12번 곱하면은 2가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찾아야 돼요.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떠오르는 거 있죠. 로그예요, 로그. 자, 12승을 했을 때 2가 나오는 X를 찾는 거니까 숫자 2를 미치 12인 로그를 취했을 때 X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기 아무리 뒤져봐도 미치 12인 로그 함수는 없잖아요. 윈도우즈의 공학용 계산기를 봐도 없어요. 로그의 및 변환 공식을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 공식에 의거해서 자, 다행히도 윈도우즈의 공학용 계산기가 로그가 아예 없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공식대로 자, 로그 값을 계산해 가지고 X를 찾아냅니다. 그러면 X 값이 1.05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산을 해봐야죠. 계산이 제대로 됐나? 자, 이 값을 12번 곱해보면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2가 나오게 되죠. 제대로 찾은 겁니다. X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그 알고 있는 주파수 440Hz에다가 계속 이 X 값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440이 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X 한 번 곱하면 라 다음에 반음 올려서 리, 또 곱하면 시, 또 곱하면 도, 그 라에다가 리, 시, 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곱하면은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x를 곱해 나가면서 이제 찾는 거예요. 도 다음에는 레인데 도하고 레 사이는 오음이거든요. 그래서 x를 2번 곱해요. x 2번 곱해서 레 찾고 또 x 2번 더 곱하면은 미 나오고 미 다음에 파는 이제 반음 간격이거든요. 피아노에서 보면은 미하고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잖아요. 반음이에요. 그럼 미 다음에는 x 한 번 곱하면 파, 또 x 2번 곱해서 솔, 2번 더 곱해서 라, 2번 더 곱해서 시, 또 이번에는 한 번, 시하고 도 사이에는 또 검은 건반이 없어요. 반음이에요. x 한 번 곱해서 도. 찾아보면 이제 아시겠지만은, 자, 아까 라 찾았을 때 880이 나왔죠. 왜냐하면은 기준 주파수 440에서 한 옥타브 차이 나는 라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2배가 돼서 계산할 것도 없이 880인 거예요. 자, 계산한 것도 880이니까 제대로 계산이 맞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도까지 찾고, 키보드에서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 Z키를 이제 도로 삼을 거기 때문에 ZXCV 이렇게 도레미파 해보면은 쉼표, 마침표, 슬래시까지 해서 도레미로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높은 미까지 계산해서 주파수 테이블을 저장을 해둡니다. 자, 아까 썰 푸느라고 미처 설명을 못 드렸는데 비프 함수는 인수를 2개를 취합니다. 첫 번째 인수가 주파수이고요. 두 번째 인수가 지속시간인데, 자, 아까 입력할 당시에는 주파수 계산을 미리 해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인수를 아예 2개 다 비워놓고 쭉 그냥 이렇게 코딩을 해버렸었죠. 자, 이제 인수들을 채워 나갈 거예요. 자, WM 캐릭터 메시지에서 ZXCV 순서대로 이렇게 메시지를 처리했으니까, 자, 주파수 테이블에서 하나씩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 자, 지속 시간은 나중에 혹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제가 상수로 선언해 놓고 쓸게요. 일단은 250m초. 자, 보통 그 일반적인 대중음악의 빠르기가 120bpm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250이면은요, 이게 8분음표 한 개에 해당하는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테이블에서 하나씩 꺼내서 지속시간은 상수로 만든 duration, DUR 값을 주고 계속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테이블에서 참조하는 인덱스만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고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프 함수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음악 피아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컴파일을 해봅시다. 자, 지금 에러 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상수 선언할 때 잘못한 데가 있고, 그거 잘못한 것 때문에 듀레이션 참조하는 것도 틀렸죠. 제가 이거를 define 상수로 만들려다가 C++니까 콘스탄트로 정의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고쳐 놓고는 그냥 그대로 define 상수 정의하듯이 이름 뒤에 숫자만 적어 놨더니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거 하나 고쳤더니 이제 뒤에 에러 난 거는 자동으로 해결됐죠. 그런데 실행을 해보니까 프로그램이 안 떠요. 윈도우가 안 떠요. 실행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어딘가에 실수한 게 있는 거죠. 다시 소스를 보고요. 잘 눈에 안 띄어서 한참을 또 헤매고 찾았는데, 자, 삽질한 거는 좀 스킵을 하고, 자, 스킵하더라도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디버깅 할 때 비프 함수 써서 디버깅 할 수도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프로그램 진행이 어디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는 거를 제가 인지하고 싶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비프 함수를 써서 귀로 들어가면서 디버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어디 막힌 데 없이 다 윈메인 함수가 흐름은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윈도우가 안 떠요. 그러니까 어디 윈도우 클래스 정의가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보시면 제가 몇 회 전에도 한번 같은 실수 한 적이 있는데 그 윈도우 클래스 구조체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할당하는 것을 또 깜빡했어요. 자, 그렇게 수정을 하고 나서 자, 컴파일하고 실행해보면은 드디어 윈도우가 떴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ZXCV 쭉쭉쭉쭉 눌러보면 삑삑삑삑 소리가 나죠.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으로. 여기 이제 조금 악기를 다루실 줄 아시거나 약간 음감이 있으시면은 이걸로 간단한 노래도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즘 뭐 핫하다는 내 거야. 그래 한번 쳐볼까요? 내 거야. 자, 그런데 듀레이션을 8분음표로 해놨더니 빠른 부분을 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죠? 빠른 부분을 빨리빨리 쳤는데 이게 밀려가지고 느릿느릿 전개가 되니까 원곡의 느낌도 안 나고 심지어는 원곡 맞나 싶은 듀레이션을 줄여서 해봅시다. 이게 아주 이제 매우 스타카토 느낌이 나는 짧은 이제 음이 연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화면에 너무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밑에서 그 눌러진 음표의 인덱스가 몇 번인지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도는 1번, 레는 2번 이런 식으로. 비프 함수를 호출하는 대신에 myBif라는 걸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호출하는 걸로 일괄 바꾸고요. 자, 찾기 바꾸기 이용하면 이렇게 한 번에 싹 바꿀 수 있죠. myBif 안에서 뭐가 눌려졌는지를 화면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프 호출해가지고 나머지 소리 내는 부분을 위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드 몇 줄 추가하지 않고도 자, 눌러진 글쇠마다 어떤 키가 눌려졌는지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출력을 해야 되니까 get dc 해가지고 디바이스 콘텍스트 핸들을 얻어내고 여기다가 텍스트 아웃 해가지고 자, 글자를 찍을 건데 myBif에서 디바이스 콘텍스트 핸들을 얻어내려면은 윈도우 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로 윈도우 핸들도 같이 넘겨줍니다. 자, myBif 시작 부분을 또 찾기 바꾸기 해가지고 myBif hwnd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찍을 거는요, 인덱스 번호를 찍을 거잖아요. 주파수 값을 찍을 게 아니고. 그래서 myBif 호출할 때 주파수 값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덱스 번호만 넘어가게 또 바꿀 거예요. 찾기 바꾸기 해가지고 자, 프리퀀시 테이블 참조하는 부분 다 날려버리고 인덱스 번호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겨줍니다. myBif 함수 구현부에서도 첫 번째 인수로 윈도우 핸들을 추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텍스트 아웃 해가지고 출력을 할 건데, 자, 한 글자 출력할 거니까 그냥 그 프리퀀시 인덱스를 이게 숫자 값이잖아요. 0, 1, 2, 3, 4, 5, 6, 7, 8 거기다가 0x30을 더하면은 이게 문자로 변환이 되죠. 그러니까 수치가 아닌 숫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 1은 캐릭터 코드가 0x31이거든요. 그래서 0x30을 더하고 자, 텍스트 아웃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널 터미네이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바로 넘겨주고 길이는 1, 2다 이렇게 했는데 컴파일하니까 에러가 났죠. 예. 텍스트 아웃은 캐릭터를 받는 게 아니고 캐릭터 배열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릭터의 주소를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캐릭터 변수 하나를 더 선언을 해가지고 프리퀀시 인덱스를 이 변수에다가 담고 거기다가 0x30을 더 해주죠. 그리고 이 변수에 주소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컴파일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은 글씨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지금 누른 음이 뭔지 도레미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그럼 예제가 한도 끝도 없이 자꾸 길어지니까 숫자로 표현하는 걸로 만족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이 채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약간 음악적으로 봤을 때 상대음을 뭔가 나타낼 때는요, 숫자로 쓰게 되면은 상대음으로 표현하기가 뭔가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는데 WM 캐릭터를 처리한 김에 계속 해오던 대로 이스케이프 누르면 중지되는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마음만 먹어놓고는 중지시키는 코드를 안 넣었죠. 디스토럴 윈도우를 안 해줘가지고 아무리 이스케이프를 눌러도 종료가 안 됐던 것도 이제 바로 잡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테이블도 상수니까요. C 언어의 코딩 컨벤션에 따라서 상수는 이제 다 대문자로 쓰니까 프리퀀시 테이블도 대문자로 바꿔줍시다. 자, 이렇게 수정된 거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제 짧게 스타카토 느낌으로 소리가 나죠. 내 거야 다시 한번 연주를 해보죠. 이게 너무 작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볼륨을 좀 키워볼게요. 잡음도 같이 커지겠지만,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프 하나를 가지고도 디버깅도 할 수 있고 뭔가 음악 프로그램도 아주 간단한 거는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걸 나중에 더 보완하려면요, 자, 비프 함수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이 듀레이션 동안 블로킹 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에 소리가 나고 떼면은 소리가 꺼지고 하는 진짜 피아노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카토 정도로 만족하고 넘어갔는데, 제대로 소리를 내려면은 자, 웨이브폼 오디오를 다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미디 인터페이스를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느 것이든 초급에서 다루기는 조금 벅찬 내용이라서, 자, 최소한 10강까지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규모 있는 걸 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윈32 프로그래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